지금 레이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옥천이 만난 사람 진행자 옥천신문 대표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모셨는데요. 옥천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옥천과 이제 관련이 많은 한 15년, 한 20년 전부터 같이 옥천과 인연을 맺고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셨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퍼머컬처 때문에 또 강의를 하러 오셨던 우리 완주에 사시는 임경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진짜 전국을 다 다니시는 것 같으세요. 뭐 옛날보다는 좀 덜 다녔는데 옛날에 뭐 사회적 기업 운영할 때는 예. 뭐 거의 뭐 전국구로 다녔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뭐 덜 다니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관련해서 다양한 또 강의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제 퍼머컬처는 거의 원조 아니십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 따지자면 퍼머컬처 디자이너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진 최초의 한국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건 이제 호주에서 이제 저는 배웠는데 예. 물론 그걸 양성하는 교육 과정은 전 세계 여러 군데 있는데 예. 아무튼 뭐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코스를 듣고 예. 뭐 자격을 받게 됐는데 예. 근데 뭐 보니까 제가 최초더라고요. 크리스탈 워터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옥천에 한국에 전파한 지도 꽤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사실은 제가 호주에 있는 생태마을 크리스탈 워터스에서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를 수료하고 한국 그 공부를 하러 간 게 2000년이에요. 아, 20년 넘었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 코스 끝날 때 자격증을 줄 때 선서 서약 비슷한 걸 하게 되는데요. 예. 그때 이제 당장 지켜야 될 거 한 가지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지켜야 될 거 한 가지를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서약, 장기적으로 해야 될 서약을 한국에 퍼머컬처 전파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호주에서 저를 가르쳐줬던 강사들을 초빙해서 3년을 했고, 근데 그 친구들 되게 대단한 거가 저한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너희들 좀 와서 한국에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진행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3년 갈게. 그 다음엔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 조건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언가 계속적으로 한국에 와서 그게 또 경제적인 수익하고도 연결이 될 테지만 그런 것들을 연연해 하지 않고 퍼머컬처를 한국에도 정착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3년을 디자인 코스를 했는데 이 디자인 코스가 72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도 좀 과도하고 기간도 길고 그래서 조금 쪼개서 모듈화해서 한 15년 정도 계속 뭐 간간히 운영을 조금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 72시간을 운영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또 여러 지역 다니고 있습니다. 72시간이면 거의 보름 2주 정도. 2주. 저 호주에서 2주를 배웠고요. 네, 이제 뭐 8, 9, 70일이니까 8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9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장에 지켜야 될 건 뭐였습니까? 당장에 지켜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물과 관련된 거였는데, 네, 일종의 뭐 샤워할 때 물을 모아 쓴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건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옥천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토종씨앗학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이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획일화된 이게 밭이잖아요. 밭고랑인데 사실 퍼머컬처란 말도 사실 생소하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머리 퍼머하는 건가 이 현상이 되기도 하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퍼머넌트 아그리컬처,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약간 텃밭과 정원의 이게 중간 단계 그러면서 그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기보단 네. 생태계 네. 중심의 어떤 농업, 네. 뭐 그리고 뭐 듣기로는 무경운, 무멀칭, 뭐 이렇게 그래서 또 먹거리 먹거리 숲밭이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 이제 퍼머컬처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단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폭넓게 보면 예. 일종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농업만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게 농업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퍼머컬처가 지향하는 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집을 만들더라도 뭔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집을 만들고 텃밭도 마찬가지고 농장도 마찬가지고 마을도 마찬가지고 지역 사회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방법들을 사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머컬처가 퍼머넌트 플러스 어그리컬처이지만 예. 어그리가 빠지면 문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제가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완주 하면 로컬푸드 이렇게 연상을 하시잖아요. 예. 사실 호주에서 로컬푸드를 배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밭을 디자인하고 예. 텃밭을 만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 일종의 농업도 지속 가능하게 농업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고 집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고 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경제와 관련해선 제가 거기서 2주 교육 받을 때 지역 화폐를 배웠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따지면 제가 호주를 갔다 와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박사학위를 받고 호주에 가서 퍼머컬처를 배우고 학자가 되면 안 되겠다.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사실 2주 동안 배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뭉쳐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밭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포함해서 더 넓은 이제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까지 다 아우르는 농산물 생산 유통까지 다 연계되는. 네,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이제 쉬워질 텐데요. 예를 들어서 밭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그거 그냥 내가 자급자족하고 또는 이쁘게 만든 걸로 만족한다면 이게 지역 사회에 그럴 수 있는 퍼머컬처 밭이 퍼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한데 그것이 퍼져나가게 하려면 그걸 이쁘게 만들고 또는 좀 더 넓게 만들어서 이게 약간의 경제적인 이득이 연결돼야지만 그렇죠. 사실은 퍼져나갈 수도 있고 확산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죠. 그러니까 퍼머컬처는 개인적인 취미로 그걸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확산되기 위해선 경제적인 게 연결돼야 되고 그 경제적인 연결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연결되려면 기존의 농업 유통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결국 로컬푸드가 연결이 돼야 그거를 지역사회의 다른 분들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렇죠. 기회들이 생길 거고 또는 그게 로컬푸드가 아니라면 농부장터가 만들어져야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취미를 넘어서 이제 삶으로 이제 와닿아야 그쵸.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땅을 혹사시키지 않고 사람을 혹사시 착취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걸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네,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 기본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축풍령 중학교에 김희정 선생님이 하는 그 거기도 이제 주말 퍼머컬처 텃밭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인 건 맨 처음에는 풀이 많아가지고 저 이제 퍼머컬처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나뭇잎 모양 예쁜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기존의 네모난 밭을 넘어서서 이제 뭐 이제 원형 밭도 나오고 걸어다닐 수 있는 이것도 있고 좀 이 멋진 디자인을 연상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게 멋진 그림보다는 좀 이제 그걸 이제 사실 농약과 제초제에서 좀 자유로우면서도 이게 다양한 밭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쉼터도 이렇게 태양광하고 전기에 연결하고 빗물 저금통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보고서 좀 재밌다 다른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기존 어르신들은 저런 걸 보고 또 이제 막 또 욕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걱정도 약간 듣긴 했거든요. 네, 뭐 사실 이제 기존에 관행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예. 뭔가 장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취미생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일단 밭을 디자인한다는 측면에 퍼머컬처 방식으로 밭을 디자인한다는 측면은 이쁘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랑고랑을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정해진 밭에 예. 아마도 작물을 심는 이랑의 면적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 한데 그걸 잘 디자인하면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랑은 이랑끼리 모으고 고랑은 고랑끼리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랑의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작업 동선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랑고랑을 만들면 고랑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좁으니까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데 이랑하고 고랑을 조금 모으면 오히려 토지 이용 효율도 올라가고 작업 공간도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쁘게만 만드는 건 아니다. 아, 생산성과 효율도 같이.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보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렇게 풀이 많이 나는 거가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는 측면이 아니고요. 그 풀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밭이 일정 부분 흙이 노출돼야지만 농사를 잘 짓는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밭은 또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밭에도. 네. 근데 지금은 비닐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예. 우리 비닐 옷은 껄끄럽고 불편하잖아요. 예, 예. 토양도 마찬가지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유기 물질로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닐을 덮은 효과랑 똑같이 나지만 예. 그 유기 물질이 천천히 예. 토양의 영양분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잡초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머컬처 방식으로 만든 밭에서 난 잡초들을 예. 어느 정도 놔뒀다가 걔가 씨앗을 맺지만 않는다면 예. 그걸 잘라가지고 그 시기 전에 잘라서 예. 밭에 깔아놓으면 예. 그게 토양의 옷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저기 잡초가 많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옷이다. 네, 그렇죠. 우리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퍼머컬처에선 잡초란 없습니다. 아, 다 쓰임새가 다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참 도입을 할까 참 고민을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엊그제 취재를 또 해보니까 그 보건지소에서 청산보건지소에서 이제 치매노인이나 경증 인지 장애이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틀밭 이게 만들어서 하는데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하고도 같이 응용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최근에 아마 퍼머컬처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난 3, 4년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마 첫 번째 이유는 기후 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으면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퍼머컬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마 치유 농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퍼머컬처가 그렇게 치유 또는 사회 서비스하고 연결될 수 있어서 예. 일단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예. 사실 퍼머컬처 방식으로 농장을 설계하면 또는 농장을 계획하면 아까 말한 대로 동선이 확보가 되잖아요. 예. 뭐 더 나가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까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예. 치유 농업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걸 같습니다. 또 사회적 농업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이제 정부의 정책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네. 뭐 농림부 쪽에서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고 진흥청 쪽에서는 치유 농업이라고 해서 약간 둘이 경쟁도 하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양쪽 다. 네. 그러니까 치유농업사 자격증도 맞아요. 그건 진흥청에서 이제 자격증 예, 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옥천에도 토종씨앗학교 하고 있고 영동 추풍영중학교 거기서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이제 오늘도 보은 판동초등학교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 텃밭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건 뭐 예. 이런 거죠. 특히 아이들하고 하는 텃밭 예. 같은 경우가 예. 텃밭을 만들어 놓고 작물 심는 거래요. 아. 근데 그러지 말고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예. 이 밭이라고 하는 것도 디자인이 되면 예. 토지 이용 효율도 올라가고 예. 또는 관리도 쉬워지고 예. 뭐 이런 병충해도 막을 수 있고 예.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아. 그걸 아이들과 함께 디자인을 하면 아. 훨씬 더 유익할 것 같거든요. 정해진 밭에 그냥 작물을 심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뭐 더 나간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요리까지 간다면 그렇죠. 훨씬 더 통합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텃밭에서 식탁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시도들을 예. 조금 더 학교, 뭐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좀 하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도 이제 그 생산 중심에 되게 농업하면 되게 힘들고 어렵고 돈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데 일단 쉼이 있고 좀 뭔가 새로운 논밭을 경험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새로웠고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냥 취미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자리 잡으려면 유통이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돈이 되고 확산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되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생산성 이런 말씀하셨지만 예. 농업에서 생산성은 예. 면적당 생산성만 고민하거든요. 예. 근데 따져 보면 노동 투입당 생산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자가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예. 외부 노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최근의 농업 현실은 예. 수익성을 좌우하는 거는 외부 노동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 그걸 많이 의존할수록 사실은 수익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당 생산성이 높다라고 해서 수익이 꼭 높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농업 방식을 전환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규모의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퍼마컬처는 그걸 지향을 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예. 지금 농촌 현실상 농사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농민들이 예. 특히 젊은 농민들은 다 겸업을 하고 있죠.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겸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마컬처 방식은 농사만 연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겸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훨씬 더 많이 촉진시킬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 잘 버는 농민들이 농촌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농사를 지으면서 겸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실은 인구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농업 정책도 경험농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부가 농사만 져야 되고 그 농사가 적정 생산성을 가져야 되고 토지 생산성을 가져야 되고 이 개념을 조금 버려야 된다는 거죠. 농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농업도 살리고 농촌도 살릴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효과적으로 만들고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거가 바로 퍼마컬처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뭐 그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몇백 이 정도 논과 밭으로 이제 작업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계산은 안 해봤고요. 제가 처음에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왔고 환경 공부를 하다가 농업 쪽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계산한 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가용할 수 있는 농지 뭐를 다 그 총 면적을 인구수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꽤 많은 면적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농부를 찾아가서 이 정도면 자급자족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고도 남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지는 자급자족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농지이다.
라고 하는 거가 일단 전제로 깔려 있고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다른 일을 하고 어. 어떤 분은 농사도 짓고 다른 일을 하고 네. 어떤 분은 농사만 전념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네. 구성할 거냐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 정책은 누군가는 다 농사만 짓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지금 한 명이고 그냥 농사 안 짓는 사람이 20명인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네. 충분히 우리도 식량을 작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뭐 퍼머컬처 방식으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배워야 될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이 엊그제는 지난주에는 손보내기를 이제 산개뜰에서 이렇게 좀 했는데 학교에 턴론 이렇게 만드는 학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우리 밀을 농사를 져서 아이들한테 좀 많이는 못 졌지만 밀서리 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재밌었겠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농촌 학교일수록 좀 이게 농업과 연관돼서 이게 삶과 교육으로서 이게 아이들한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퍼머커처가 딱 이것과 부합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뭐 텃밭을 하더라도 예. 통합적인 과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 제가 요번에 퍼머컬처 72시간을 끝낸 곳이 발도르프 학교예요. 아, 저기 양평에 예. 있는 발도르프 학교인데요. 예. 그걸 거기는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학생들도 같이 그래서 72시간 듣고 나더니 예. 이게 발도르프 교육의 통합 과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체 72시간 중에는 네. 미술 교과와 연결돼 있는 게 있고 또는 물리 교과와 연결돼 있는 게 그러네요. 있고 또 화학 교과와 연결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쪽 교육 전문가니까 그것들을 잘 연결시키면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했지만 잘 연결시키면 아이들이 배웠던 것을 통합적으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현실에 이렇게 써먹을 수 있구나 적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멋진 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교육 과정에 뭐 퍼머컬처가 좀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많은 교육적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안에 옛날에는 한 제가 60, 70년대는 다 학교 논도 있고 학교 밭도 있고 다 직접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 학교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가르치면 또 싫어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이 괴리가. 뭐 저도 완주 농촌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키웠는데 예. 도시 아이들보다 논에 더 안 들어가더라고요. 도시 아이들은 일부라도 체험을 오는데 농촌 아이들은 뭐 문 열면 논이 보이는데도 들어간 아이들이 몇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쉬워서 좀 퍼머컬처가 좀 우리 이름으로 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좀 전파돼서 진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그 옥천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학교 급식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으니까 누구나 이제 전농약 수준의 농사를 지으면은 사실 납품할 수 있는 조합원에 가입하고 이런 체계가 갖춰 있기 때문에 옥천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뭐 완주도 비슷하게 로컬푸드 이런 게 갖춰졌는데 사실 또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퍼머컬처가 많이 퍼져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 특히 완주군 고산면 중심으로 뭐 귀농인들과 이렇게 퍼머컬처를 한번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런 분들이 뭐 텃밭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러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제가 완주에 있으면서는 제가 이제 퍼머컬처를 계속 주장하니까 이렇게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센터장 같은 걸 할 때 퍼머컬처 과정을 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적극적으로 막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옥천군에서 이제 그런 걸 조금 하신다면 72시간 과정을 뭐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즘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가 제가 이제 퍼머컬처 교육을 막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요청이 있다 보니
그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때 3년간 갈게 네가 스스로 해라고 했던 호주의 제 스승들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발도르프 학교 양평도 그렇고 또 지금 영암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세 군데다 제가 모두 제안한 거가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3년 갈게. 3년 갈게.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뭐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예. 72시간 과정을 예. 스스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위에도 뭐 제가 특강으로 몇 시간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옥천도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뭐 그렇게 모아서 한 72시간 정도를 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옥천 내에 퍼마컬처 디자이너를 많이 양성하고 그분들이 또 옥천 국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시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 퍼마컬처 디자인을 진짜 72시간을 옥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고 전 귀농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무상으로 땅을 이렇게 임대를 해주면 청년들이 좀 더 쉽게 귀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아마도 뭐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조금 될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그런 청년들을 어떤 것 하나로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뭐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넓게 확장하자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와 연결이 될 텐데요. 퍼마컬처라고 하는 거가 단순하게 생태적 지속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을 다 같이 고려하고 있고 72시간 안에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하고 농사짓고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의사결정하는 방법도 그 교과 과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회적 그 과정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일어날 거냐, 것인가. 그걸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일종의 시민 교육으로서도 제가 볼 때는 손색이 없습니다. 네. 생태, 사회, 경제를 다 아우르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또는 지역 사회 새로운 활동가, 요즘 활동가는 사실은 뭐 저희 세대처럼 전업 활동가는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무언가 지역 사회를 조금 나은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아질수록 지역 사회는 힘이 되는 거라서 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퍼마컬처가 꽤 유용하다. 이렇게 볼 요즘 수 말하는 있습니다. ESG가 다 들어있는 거네, 얘기죠? 맞습니다. 일찌감치 이게 용어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 그렇군요. 아무튼 이 퍼마컬처의 씨앗이 옥천에서 잘 심어져서 좀 발화돼서 확산되길 좀 바라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공동체 FM 공동체 라디오 출연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러게 아까 와서 뭐 우리 동네도 좀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예. 또 아주 유명한 이 스튜디오에 와서 또 퍼마컬처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곡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어떤 노래 신청하셨습니까? 뭐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노래인데요. 뭐 유명한 노래는 아닌데 제가 이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때 일종의 회사 주제곡이었어요. 그래서 이문세가 뭔가 계속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많이 했는데 이 노래는 약간 사회적 의미 뭐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느닷없이 물어보길래 이게 생각이 나서 신청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좋습니다. 어쨌든 완주 옥천이 멀지 않으니까 거의 뭐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좀 어쨌든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지역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도 귀한 게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랑 우린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그대가 맘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을뿐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야 미국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은 밤구름 마침이 있다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을뿐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야 미국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한날은 밤구름 아침이 있다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사랑해요. 어둠 밤 한날은 밤구름 아침이 있다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한날은 밤구름 아침이 있다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분다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치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쉬어가면 좋을 텐데.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오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 하늘은 맑아 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대로.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은 흰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름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어느 지나간 날에 오늘이 생각날까. 그대 웃으며 큰 소리로 내게 물었지. 그날은 지나가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저 그대의 웃음소리뿐.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은 싱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름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세월이
깨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나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너내 눈빛에는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며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너내 불빛에는 날 어디로 갔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저 타는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너내 불빛에는 날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